지금 세계 배드민턴 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상금 구조가 통째로 바뀌었고 그 중심에 한국의 안세영이 있습니다. 50억 원 시대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2027년부터 대회 구조를 전면 개편하며 슈퍼천 상금을 200만 달러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변화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11관왕 안세영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들이 버티는 코트에서 왜 그녀만이 이 황금 시대를 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안세영이 어떻게 실력으로 종목의 경제 질서를 바꾸고 있는지, 왜 50억 원은 목표가 아니라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 그 구조적 비밀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록을 넘어 산업을 바꾸는 영웅의 여정을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은 오랫동안 위대한 경기력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크지 않은 종목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세계 1위에 올라서도 축구나 골프, 테니스 스타와 같은 상업적 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선수는 정상에 서지만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안세영 역시 그 구조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세계 정상급 기량을 갖추고도 종목의 한계 속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단일 시즌 11차례 우승, 73승 4패라는 압도적 승률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지배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이 지배력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크게 확장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기존 상금 구조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우승을 반복해도 시장 규모 자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력은 이미 종목의 경제 규모를 초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력은 더 높은 가치를 요구하고 있었고 구조는 변화를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이 긴장감이 바로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세계 1위가 종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여정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전환점은 세계 배드민턴 연맹의 발표였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대회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상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슈퍼천 대회는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되고 총 상금은 145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슈퍼 750과 500 등 하위 등급 대회 역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재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안세영이 서 있었습니다. 이미 슈퍼 천급 대회를 싹쓸이한 경험이 있는 선수, 연승 기록을 이어가는 지배자에게 이 구조 개편은 새로운 기회의 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압박이기도 했습니다. 더 큰 상금은 더 큰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배드민턴 경제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것이 모험의 부름이었습니다. 실력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시험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곧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승은 언제든 멈출 수 있습니다. 부상은 한순간에 시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일정은 더 촘촘해지고 경쟁자들의 분석과 견제는 더욱 집요해질 것입니다. 50억 원이라는 숫자는 계산상 가능해 보이지만 스포츠는 산술이 아니라 변수의 영역입니다. 한 번의 패배가 분위기를 바꾸고 한 번의 체력 저하가 흐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독주는 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기대치는 높아졌고 모든 시선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구조 변화 속에서 안세영은 흔들림 없이 지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상금이 커질수록 압박도 커집니다. 시장의 기대는 선수 개인의 어깨에 얹힙니다. 이것이 주저와 고민의 구간입니다. 성공이 보장된 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커진 무대는 더 냉혹합니다. 이 질문이 갈등을 키웁니다. 과연 그녀는 기록을 넘어 경제적 전설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실력이 경제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안세영은 이미 단일 시즌 1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상징적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커리어 누적 상금 42억 원을 넘어섰고 2026 시즌에도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록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를 압박하는 힘이 됩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지배는 시장에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선수에게는 더 큰 무대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연맹은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테마입니다.
개인의 승리가 종목의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구조적 메시지입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더 커진 무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현 상태에 안주하느냐입니다. 안세영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멈추지 않는 지배로 시장을 증명하겠다는 선택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경계선을 넘는 순간입니다.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 인도 오픈 재패, 그리고 연승 행진. 안세영은 구조 개편이 본격 시행되기 전부터 황금시대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회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의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관문을 넘는다는 것은 안전지대를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세계 1위가 아니라 종목 경제 변화를 상징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시험대가 됩니다. 모든 승리가 산업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전의 세계와는 다른 무게입니다. 관문을 통과한 영웅은 책임을 짊어집니다. 팬과 시장의 기대, 연맹의 전략, 경쟁국의 분석까지 모두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이 순간부터 안세영의 승리는 개인 기록이 아니라 구조적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입니다. 새로운 무대에서는 시험이 반복됩니다. 중국과 일본, 인도 등 강호들이 전력을 다해 도전합니다. 해외 언론은 그녀의 수익 전망을 분석하며 기대를 증폭시킵니다. 동맹은 팬과 시장입니다. 응원은 브랜드 가치를 키웁니다. 그러나 적도 분명합니다. 과밀한 일정과 체력 부담, 그리고 모든 상대의 집중 견제입니다. 이 갈등은 개인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장됩니다. 아시아 패권 경쟁과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교차합니다. 승리는 단순한 점수차가 아니라 산업의 신호가 됩니다. 이 구간은 영웅의 능력을 즐기게 만드는 동시에 긴장을 높이는 단계입니다. 연승은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모가 존재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안세영의 브랜드 가치는 상승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이것이 진짜 게임의 시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연승은 이어지고 있고 세계 랭킹 1위는 굳건합니다. 상금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언론은 그녀를 황금시대의 주인공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의 방향이 바뀝니다. 안세영은 단순히 대회를 많이 우승하는 선수입니까? 아니면 종목의 경제 지형을 바꾸는 아이콘입니까? 이것이 심연으로 향하는 질문입니다. 성과는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지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슈퍼천 대회가 확대되고 상금이 폭증하는 구조 속에서 그녀가 계속 정상을 지킨다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록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산업을 움직이는 영향력은 구조를 바꿉니다. 바로 이 순간 이야기의 중심은 승패를 넘어 정체성으로 이동합니다. 안세영은 선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시대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진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전환점은 겉으로는 승리의 연속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사명의 재정의입니다. 단순히 이기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뛰는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심연 접근의 본질입니다. 구조가 커지면 압박도 함께 커집니다. 슈퍼천 대회가 5개로 늘어나고 상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모든 강자들이 총력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일정은 길어지고 경기 수는 증가합니다.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작은 부상 하나가 치명적인 변수가 됩니다. 경쟁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정교화합니다. 왕좌는 좁아지고 추격은 집요해집니다. 언론은 매 경기마다 기록을 비교하고 기대치를 높입니다.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피로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바로 이 구간이 영웅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배가 길어질수록 패배에 대한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단 한 번의 흔들림이 과장되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무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황금시대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한 책임과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련의 단계입니다. 만약 연승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부상이 찾아온다면 모든 계산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상금은 결과이지만 브랜드는 축적입니다. 일시적인 패배가 구조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본질이 드러납니다. 안세영의 가치는 단순한 트로피 개수가 아니라 지배의 서사에 있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이 최저점에서 얻는 통찰은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대회, 더 많은 승리만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체력 관리 일정 조율, 장기적인 커리어 설계가 보상보다 중요해집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제도약의 실마리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이는 순간 전혀 다른 관점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보상의 진짜 의미입니다. 최종 승부를 앞둔 침묵의 시간입니다. 전형 오픈 2연패 도전은 단순한 타이틀 방어가 아닙니다. 황금시대의 정식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연승과 상금 기록이 이 무대에서 재확인되어야 합니다. 조용한 준비 속에서 목적이 다시 정리됩니다. 왜 뛰는가, 무엇을 증명하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선명해집니다. 시간은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경쟁자들은 이를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영웅은 흔들림 속에서 본질을 붙잡습니다. 승리 그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종목의 가치를 증명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상징이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 침묵의 구간은 외형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가장 치열합니다. 귀로는 곧 결전의 문 앞입니다. 새로운 전략과 가치관으로 무대에 복귀합니다.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를 제도화하기 위해 경기합니다. 슈퍼천 상금 200만 달러 시대가 열리면 승리는 곧 산업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안세영이 계속해서 정상을 지킨다면 50억 원은 상징적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그 이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녀의 부활은 단순한 경기력 회복이 아닙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과정입니다. 이제 배드민턴은 저평가 종목이라는 인식을 벗어납니다. 새로운 황금기를 선언합니다. 변화된 주인공은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완성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상금이 제한적이던 시절, 종목의 경제 규모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구조는 바뀌었고 시장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자신의 승리로 종목의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실력이 구조를 움직였고 구조가 다시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약입니다. 개인의 지배가 공동체의 성장으로 확산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질문은 시청자에게 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연승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드민턴의 황금기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역시 코트 위에서 쓰일 것입니다.